그 월급에 잠이 와? 예, 반갑습니다. 예, 그 월급에도 잠을 교하는 방송 뭉치 양승민입니다. 예, 미권 김광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분위기 좋아요. 자산시장에 훈풍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봄 기운 완연하게 자산시장에도 봄 기운이 들여오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봄 기운과 반대로 금리는 최저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투자자산 쪽 관련돼서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하여 오늘 조금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기사가 하나 떴죠. 4월 7일 중앙일보 기사인데 제목이 재밌네. 마이너스 손 펀드 판매사. 마이너스의 손. 마이너스의 손. 그죠? 마이너스의 손. 뭐 제목만 보면 감을 잡겠죠. 자,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은 보면 펀드 판매 수익률이 신통치 않다. 그렇지. 3년 동안 코스피 하락률보다 마이너스다. 다 마이너스고, 그리고 대부분 상위 그나마 증권사는 나는데 은행권은 차반이다. 특히나 여기 뭐 주식형 펀드 판매사별 수익률을 보면 3년 기준으로 제일 못한 은행, 부산은행이 마이너스 8%, 신한은행이 마이너스 7%, 우리은행이 마이너스 7%. 3년 수익률이 추천한 펀드들. 근데 증권사도 증권사는 그다음 낫네. 증권사는 낫고요. 그래서 대부분 하위권의 은행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왜일까 이거? 뭐야 이게? 3년 이상 그 펀드들 중에서 수익을 얻은 것이 한 3분의 1 정도 된다 그죠? 3분의 1 정도 되고 나머지 한 3분의 2 정도는 3년 이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보다 못 냈다. 코스피 우리가 이제 증권시장 평균 수익률보다 못하다. 그죠? 이유가 있죠, 이유가. 뭐 또 청취하시는 분들도 뭐 이런 경험도 많이 있을 거고, 또 믿고 맡겼는데 이번 이 꼴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디서 가입을 했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대체로 보면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보면 한 3년 이상 펀드, 일반 펀드, 주식형 펀드 특히 한 3년 이상을 하는데 손해 보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렇지. 그죠? 하필이면 3년차 되는 그때 갑자기 IMF가 왔다든지 예를 들면 큰 어떤 외부 충격파가 이렇게 충격파를 맞은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 나면 대체로 한 3년 정도를 꾸준히 했는데 매월 얼마씩 꾸준히 했는데 네네. 손해를 보는 경험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그죠? 근데 그래서 이제 이 기사를 보니까 상당히 의외지. 왜 어디서 어떻게 한 건데 이렇게 절반도 아니고 3분의 2씩이나 이렇게 손해가 났을까. 근데 이제 펀드를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펀드가 그렇게 사실은 뭐 이렇게 마이너스 난 펀드들이 그렇게 썩 절대적으로 나쁜 펀드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건 뭐 원인이 뭐예요? 근데 그 자료는 안 나와 있고요. 그 자료는 안 나와 있고. 중요한 건 어떻게 펀드를 가입했냐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대부분이 판매사 직원의 권유라고 많이 그 설문자들이 응답을 했습니다. 즉 상품을 팔았죠. 팔 때는 문제가 안 돼. 중요한 거는 그 이유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관리가 안 된 거죠, 관리. 자, 여기서 뭐 기사는 보면 보면은 조사 10명 중 9명이 상담 때 투자자의 보호보다는 금융사 이익이 고려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이거지. 즉 판매를 이제 하시는 상품을 가입하시는 분들도 자기들도 대중적인 자기 입장보다는 상대 금융권 입장에서 이익이 고려돼서 판매를 하겠다라고 이제 인식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되도록이면 수수료가 높은 상품들 그리고 되도록이면 계열사 위주 상품들을 미니까 그렇게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시죠. 근데 물론 이 이유도 있겠죠. 당연히 이 이유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저는 그 이유가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수수료가 비싸다고 해서 펀드가 나쁘냐? 그거 아니죠. 중요한 건 수수료를 내는데 비싸게 내는데
수수료 싼 것보다 더 못한다든지 아니면 관리가 안 되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예. 저는 수수료 때문에 많은 문제도 안 되고 중요한 거는 수익 잘 나오면 되잖아. 예. 자, 핵심 포인트는 이인 것 같습니다. 그럼 왜 판매를 해놓고 수익을 관리가 안 되냐 이거죠. 특히 금융권에 보시면 아까 은행권 위주로는 상당히 수익률이 저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럴까요, 꼰대씨? 은행이니까. 그렇지. 왜? 왜 은행일까? 은행이니까. 근데 우리가 네. 이제 모든 게 투자도 습관이에요. 그렇지. 투자도 습관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금융사 하면 그냥 증권회사, 은행, 보험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증권회사, 은행, 보험은 그 자체에 색깔이 확 드러나 있죠. 그렇지. 이제 그 세 가지의 금융권을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아무래도 투자 마인드에 가까운 쪽이 증권회사이고 그렇지. 또 안정성 어떤 이렇게 적금 위주 예적금에 이런 쪽에 많이 습관화되어 있는 쪽이 은행이고 그렇지. 그다음에 보험 상품에 기반해서 장기적으로 보험 상품에 기반해서 사고 어떤 게 생각을 하는 쪽이 보험이라는 거죠, 그죠? 그렇지. 예, 그러기 때문에 똑같은 상품을 아무리 똑같은 상품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어떤 마인드가 습관이 되어 있는 쪽에서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지. 당연히 똑같은 베스트 11을 가지고 축구팀을 운영하는데 감독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그렇지. 감독이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서. 그렇지. 그죠? 은행 창고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보십시오. 하루 종일 대기하시는 손님들을 응대를 하시는 분들이신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4시 영업이 끝나면 일을 끝나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다시 또 10시까지 일해요. 샷다 닫고 또 일해요. 그 뒤에서. 뭐 일이 네. 뭔 일이 그리 많지? 돈 세나? 그러니까 그 돈도 맞춰야 되고 그다음에 서류 작업이 워낙 많습니까? 그럼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중요한 건 대출 업무도 업무는 많고. 아니, 나는 그렇게, 업무. 문 닫고 셔터 내리고 10시까지 뭘 그렇게 일을 많이 할까? 요즘 이렇게 사무 자동화도 많이 되어 있을 건데 옛날에는 진짜 몇십 년 전에는 돈을 다 세서 하나씩 다 세는 요즘 뭐 돈 세는 기계도 있잖아. 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딱 숫자도까지 맞추고 무슨 일이 많을까? 진짜 행정 업무가 많나 봐, 그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아, 샷다 문을 닫고 공부를 하는갑다. 고객들 자산 관리를 위해서 열심히 토론도 하고 세미나도 하는갑다. 그랬는데 결과를 보니 아니네. 네. 아닌 것은 아닌 것 그죠. 같아.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진 않아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래서 공부를 안 해. 공부를 안 하고 중요한 거는 실적에 대한 평가가 판매 기준이지 성과에 대한 보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는 이거다. 이거 제 생각은 그래, 상품 펀드를 가입하면 거기 판매 마진이 남아 있어서 그거를 금융권 직원들이 금융회사 먹는 걸 알아. 중요한 거는 먹었으면 값을 해야 된다 이거지. 그 수수료를 냈으면 수수료 값을 해야지. 중요한 거는 수수료 값을 안 한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 네. 보통 이제 우리가 PB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렇게 PB를 잘 만나면 피 보는데 이 PB들의 어떤 독립성이 또 상대적으로 증권회사 쪽 PB들이 은행보다는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요. 상대적으로는 더 상대적으로는 더 높고 예를 들면 증권회사도 그렇고 은행도 그렇고 매달마다 추천하는 상품들이 있어요. 펀드들 그렇지. 이런 금융사 네. 미는 이제 자기들이 이제 투자자산 운용사하고 협의해서 네. 가져와서 대표적으로 미는 상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독립돼 있는 독립돼 있는 쪽이 은행보다는 증권회사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 쪽에서는 어떤 PB의 어떤 독자적인 전문적인 이런 판단과 관리를 중심으로 해서 고객의 펀드가 운영되는 그 고객의 펀드를 관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은행 전체, 그죠? 은행 전체가 선택한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냥 기계적으로 그렇게 이제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관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당연히 한 펀드 가입을 하면 장기 투자기 때문에 무금 기다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거는 과거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펀드가 잘 운영이 되려면 지속적으로 설정액이 늘어야 돼요. 설정액이 늘어난다는 거는 가입하신 고객분들이 계속 돈을 맡기는 게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산이 점차 규모가 늘면서
계속 돈이 들어온 만큼 주식을 사줘야 되기 때문에 수익률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반대로 간다. 설정액이 줄어든다. 그러면 계속 한매가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계속 매니저는 주식을 팔아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악영향이 되는 경향이 있고 설정액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관심도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런 펀드들은 벌어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액에 대한 추이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고 중요한 거는 펀드를 맡기면 펀드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가 있건데 이분들이 매니저가 교체 주기가 굉장히 빨라요. 예. 자기 이익에 따라서 옮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회사 방향성에 따라서 회사를 이직하는 경우도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나는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해. 안 맞는 거지. 장기 투자하려면 펀드 매니저 장기 투자 있어야 되는데 장기 투자 못 있는다니까. 즉 펀드 매니저 이탈에 따라서 펀드가 악화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 이거지. 즉 그 이후에 사후 관리가 중요한데 이에 대한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보통 우리가 이제 증권회사 가서 펀드를 가입하는 경우와 은행 쪽에 가서 펀드를 가입하는 이 경로가 조금 이게 동기가 달라요. 예를 들면 이제 증권회사 가서 은행 그 펀드를 가입하는 경우는 기존에 이제 그 해당 PB나 또는 증권회사로부터 관리를 받고 있는 고객이거나 그래서 뭐 고객 초청 세미나 뭐 등등 해서 이제 관계를 가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고 반면에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증권 그 투자 상품과 전혀 관계 없이 은행을 방문했는데 예를 들면 대출이라든지 적금이라든지 또는 뭐 이체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갔는데 그 창구직은 창구에서 이 상품 어때 돈이 좀 이렇게 쓸데없는 돈이 많이 이거 전혀 쓸데없는 돈이 아닌데 전혀 쓸데없는 돈이 아닌데 창구직은 쓸데없는 돈 그죠? 노는 돈 이렇게 사실 놀고 있는 돈이 아니거든. 그 통장 안에서도 그 돈은 열심히 뛰고 있어요. 비록 1% 이익을 위해서라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판단을 어떤 게 상품 가입에 대한 판단을 그게 뭐냐 뭐죠 무슨 구매 충동 구매 충동 가입을 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증권회사보다는 은행 쪽이 많은 것 같아. 그런 영향도 또 다수 있겠다 싶으네 그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그 수수료 이런 부분들 물론 이제 민감하신 분들은 민감하세요. 금액이 크시고 하신 분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그래 상품을 가입하면 수수료를 낸다 이거지.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관리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뜨뜻하게 요구를 하셔야 돼요. 뜨뜻하게 요구를 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수수료를 냈으니까 관리해 달라 이거지. 나는 뜨뜻하게 해서 뭐 날도 더워 죽겠네. 그렇지. 날도 더워 죽겠네. 사우나 왔나 싶었네. 따뜻하게 따뜻하게 관리를 해줘야 돼. 그래 관리를 잘하면 따뜻해지잖아요. 뜨뜻하게 따뜻하게 아니고 따뜻하게지 아닌가? 아니 뜨뜻하게 욕을 해야 된다. 뜨뜻하게 그걸 뜨뜻하게 이래야 되는데 뜨뜻하게라는 게 이게 무슨 이게 날도 더워 죽겠는데 따끈하게 하라는 말인지. 사투리 저보다 더 많이 쓰는 사람이 저한테 서울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는 뜨뜻한, 네, 당당한, 당당한 좋다. 이게 헷갈리지 않는, 그렇지, 당당한 요구예요, 그죠?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고 오늘 왜 이리 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이너스의 손 펀드 판매사 결국은 증권은행 보험 이것이 어떤 이제 투자 태도에 대한 그 관리 태도에 있는 습관들이 금융회사들마다 다 색깔들이 다르다라는 거고 그죠? 이런 경험 습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습관을 가진 한 가지 색깔을 가진 그 금융권에서 다른 색깔을 기대하기가 좀 쉽지 않다 그런 한계도 있다. 그래서 냉정하게 우리가 아까 본질 그죠? 투자 상품을 가입하기 원하면 정확하게 펀드 매니저들이나 어떤 증권회사 이런 쪽을 상담하는 게 맞고 또 예적금이나 대출 쪽은 은행이 맞고 진짜 보장성 보험이나 진짜 보험 본인의 충실한 쪽은 보험 쪽이 맞다. 일단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내가 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상품 선택 가입 이런 것을 결정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상품 선택 시점에 상품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니다. 맞죠? 그 이후에 관리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제 그런 관리가 안 되니 관리와 리모델링이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 관련돼서 수익률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지. 처음에 잘못 선택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또 저희들한테 물어보고. 네, 그래서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저희 머니스토리.tv 물어볼 때 괜히 이거 뭐 30% 수익을 내준다는데 이거 가입할까 이런 질문 하지 마시고 30% 내주는 데 없어요. 그래서 보면 저희도 이제 방송을 이제 그 문의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 상품 어때요? 이런 식으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저희는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 방송에서는 일부러 시장에 대한 방향성과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다. 왜냐하면 그보다 중요한 거는 이 사람에 대한 그 가치관, 성향, 재무 상태, 생각하는 목표, 돈이 회수된 시점, 이에 대한 판단이 선행이 되어야지만 정확한 자산에 대한 컨설팅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는 이상 섣부른 투자는 반드시 여기서 말한 것처럼 마이너스의 손이 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저희 머니스토리 TV 따뜻하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